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도대체 왜 나는 매일 밤 이토록 잠이 안 오는 걸까? 몸은 분명히 피곤한데 눈은 말똥말똥. 뒤척이다 새벽 3시, 4시를 훌쩍 넘기고 다음 날은 하루 종일 멍하고 기운도 없고 그럴 때마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잖아 하며 그냥 넘기셨다면 오늘 영상은 생각보다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잠이 줄어드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이유 있는 습관과 몸의 변화가 겹쳐지면서 수면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수면의 질을 결정짓는 그 습관들, 생각보다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숨은 수면 방해 요인들, 그리고 정말 효과 있었던 실제 개선 팁을 쉽고 현실적인 예시와 함께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나는 왜 예전처럼 푹 못 자지? 밤이 돼도 눈은 말똥말똥하고 겨우 잠이 들었다 싶으면 몇 시간도 안 돼 다시 깨버리는 경험요.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나 습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생리적인 변화, 즉 과학적인 이유가 분명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이 호르몬은 어두워지면 분비되며 이제 잘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뇌에 전달합니다. 그런데 노화가 진행되면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실제로 미국 뉴욕 주립대 보건의학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평균 멜라토닌 분비량은 젊은 성인의 60에서 70% 수준에 그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낮 동안의 활동량 감소입니다. 젊을 땐 출퇴근, 가사일, 운동 등을 하며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 피로가 수면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수면 압력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쉽게 잠이 오지 않고 얕은 잠이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 신체적 불편감과 생리적 요인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릎이나 허리 통증으로 자주 뒤척이거나 야간요 때문에 수면 중 2번, 3번 이상 화장실에 가는 일이 빈번해지죠. 실제로 대한수면연구학회와 삼성서울병원이 공동 발표한 2021년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의 58.6%가 수면 중 자주 깨거나 다시 잠들기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통증 또는 배뇨를 주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더욱이 많은 분들이 이런 현상을 단순한 노화라고 여기고 참고 넘기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4년 공개한 수면장애 진료 통계에 따르면 50대 이상 진료 인원 중 절반 이상이 만성 수면장애 또는 불면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불면은 단순히 피로만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기억력 저하, 우울감,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등 여러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나이 되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어떤 루틴으로 밤을 보내시나요? 혹시 이렇진 않으세요? TV 보다가 그냥 소파에서 깜빡, 스마트폰 만지다 졸리면 눕는다. 잠 안 올 땐 누워서 유튜브 본다. 이런 습관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반복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잠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잠을 쫓아내고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스마트폰과 TV의 블루라이트, 뇌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TV나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낮의 햇빛과 비슷한 자극을 줍니다. 우리 뇌는 이 빛을 받으면 지금은 낮이다라고 착각하고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버려요. 결국 졸려야 할 시간이었는데 뇌는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특히 자기 직전까지 화면을 들여다보면 뇌는 잠잘 준비를 전혀 못한 채로 누워버리는 셈이죠. 불규칙한 낮잠도 문제입니다. 어떤 날은 30분, 어떤 날은 2시간. 낮잠을 길게 자거나 들쭉날쭉하게 자는 습관도 밤잠을 망치는 주범이에요. 낮잠이 길면 몸은 이미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가 되어 밤엔 졸음이 덜 오게 됩니다. 또 낮잠을 안 자면 저녁에 피곤해서 저절로 잠들겠지 하는 생각도 오히려 너무 피곤해서 수면 리듬이 깨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야식, 카페인, 늦은 운동도 수면 방해 요인. 잠들기 3시간 이내에 먹는 야식이나 카페인은
소화기관과 뇌를 자극합니다. 늦은 저녁 운동 역시 체온을 올려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들죠. 가볍게 움직이는 스트레칭 정도가 아니라면 오후 5시, 6시 이후 격한 운동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침실 온도와 빛, 수면에 큰 영향 줍니다. 사람이 깊이 잠들기 위해선 체온이 살짝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침실 온도를 약 18도에서 20도 정도로 맞추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또한 작은 불빛 하나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TV 전원 불빛, 전자시계 등도 가리고 가능하면 완전 안막에 가깝게 조성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누워서 내일 할 일 생각하면 뇌는 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눕고 나서야 내일 뭐 하지? 이거 처리해야지 하고 하루를 정리하곤 하죠. 이런 생각 자체가 뇌의 계획 중추를 활성화시켜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침대는 오직 수면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혹시 침대에서 스마트폰, 책 읽기, 간식 먹기, 드라마 보기 등 너무 많은 행동을 반복하고 계신가요? 이럴 경우 우리 뇌는 침대를 각성의 공간으로 잘못 인식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졸릴 때만 침대에 눕는 것을 수면 위생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꼽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잠들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나는 원래 잠이 없나 보다라고 넘기기 전에 혹시 내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던 습관이 뇌에게 아직 잘 시간이 아니야 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는 게 좋습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선 침대에 눕는 것보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준비하는 루틴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약도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이에요. 잠을 잘 자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자느냐가 아니라 어떤 리듬으로 자느냐입니다. 같은 7, 8시간을 자더라도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몸은 훨씬 더 깊고 안정된 잠을 자게 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5가지 루틴은 누구나 실천 가능한 작지만 강력한 수면 개선 습관입니다. 첫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사람의 뇌는 루틴을 매우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11시에 자고 또 하루는 2시에 자면 뇌는 매우 혼란스러워해요. 가능하면 평일이든 주말이든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단 하루만 늦게 자도 그 리듬을 회복하는 데는 며칠이 걸릴 수 있어요. 기상 시간을 먼저 고정하면 수면 시간도 자연스럽게 조정됩니다. 두 번째, 밤 9시 이후에는 조명을 은은하게 줄이기. 잠은 단순히 눈을 감는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몸이 이제 잘 시간이다라고 느껴야 멜라토닌이 나오고 뇌도 슬슬 잠잘 준비를 시작해요. 형광등 같은 밝은 조명보다는 간접등, 무드등 등으로 조명을 바꿔주세요. 특히 천장 조명은 피하고 간접등 위주로만 켜두는 게 뇌에 더 좋습니다. 조명색도 중요해요. 흰색보다는 따뜻한 노란빛 계열이 더 효과적이에요. 조명뿐만 아니라 실내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을 방해하므로 18도에서 22도 정도의 서늘한 환경을 유지해보세요. 암막 커튼이나 백색 소음기를 활용하면 외부 방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끝내기. 배불리 먹고 바로 누우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 편함은 일시적이고 실제로는 속이 계속 일하면서 숙면을 방해합니다. 음식물이 소화되는 동안에는 위와 장이 깨어 있고 뇌도 완전히 쉴 수 없게 돼요. 가능하면 늦어도 잠들기 3시간 전엔 식사를 마치고 이후엔 물이나 따뜻한 허브티 정도만 드셔보세요. 야식은 가능한 피하고 허기질 땐 소화 잘 되는 바나나 1개 정도로 마무리해보세요. 잠들기 최소 6시간 전부터는 커피, 홍차, 초콜릿 같은 카페인을 피하고 술이나 담배도 가능한 한 삼가주세요. 모두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기 전에는 스트레칭이나 심호흡으로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기. 잠이 안 오는 이유 중 하나는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분주해서입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기보다는 가볍게 목을 돌리거나 허리를 숙이고 코로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심호흡을 몇 번만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교감신경이 진정되면서 뇌가 이완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4초 들숨, 7초 정지, 8초 날숨 호흡법이 가장 대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스마트폰 대신 종이책을 읽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해보세요.
뇌가 자극 없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5번째, 낮에는 햇빛 보기 플러스 10분 산책하기. 밤잠을 잘 자기 위한 준비는 낮부터 시작됩니다. 낮에 햇빛을 받으면 뇌가 멜라토닌과 코르티솔의 리듬을 정확히 맞출 수 있고 몸도 자연스럽게 낮에는 활동, 밤에는 휴식이라는 주기를 따르게 돼요. 햇빛이 드는 창문 옆에 10분만 앉아 있어도 충분합니다. 가능하다면 가벼운 산책이나 마트까지 걸어가기 같은 움직임도 함께 실천해 보세요. 특히 아침 시간대 햇빛이 뇌의 수면 스위치를 정확하게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낮잠은 되도록 피하거나 꼭 필요할 땐 20분에서 30분 이내로 짧게 오후 3시 이전으로 제한해 보세요. 늦은 낮잠은 오히려 밤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잠은 외부 환경에 매우 민감합니다. 뇌는 작은 소리나 미세한 빛에도 반응하니까요. 침실은 가능한 한 어둡고 조용하며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조명은 간접등이나 노란빛 조명이 적당하며 귀마개나 백색 소음기를 활용하면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매트리스와 베개가 불편하다면 교체도 고려해 보세요. 몸에 맞는 침구는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5가지 루틴과 보너스 환경관리 팁만 꾸준히 실천해도 수면의 질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해서 금방 익숙해집니다. 오늘 밤부터 천천히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잠 못 드는 밤이 줄어들고 아침이 가벼워질 거예요.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도 이 중 몇 가지는 매일 하고 있었네, 이런 생각 드셨다면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불면증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듯 좋은 잠도 단번에 바뀌진 않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습관이 결국 몸을 바꿉니다. 잠을 잘 자는 건 단순히 피로를 푸는 걸 넘어서 우리 몸 전체의 회복과 면역, 뇌 건강까지 좌우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냥 참자, 나이 탓이다 하며 넘기지 마시고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시작해 보세요. 잠든 밤이 달라지면 다음날의 나도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수면을 응원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